캄보디아에 도착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거의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다. 가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캄보디아까지 왔는데 정작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평온한 재회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집안에 서 있기까지 정말 오래 흔들렸습니다. 캄보디아로 오기 전 저는 한국에서 1년을 더 버텼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본부장이라고 불렀고 겉으로 보면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직함도 있었고 협력사 관리 때문에 외부 출장도 많았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보기엔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할수록 가족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출장을 다니다가 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 순간이 오면 생각은 늘 같은 데로 갔습니다. 시우는 얼마나 컸을까? 오늘은 또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신우는 혼자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사는 게 정말 맞을까? 그 질문이 날마다 더 커졌습니다. 낮에는 버텼습니다. 일이 있으니까요. 사람 만나고 문제 처리하고 전화 받고 현장을 돌고 또 이동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면 잠깐은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다시 무너졌습니다. 원룸에 혼자 들어가면 가족이 없는 현실이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같이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씻고 혼자 누워있는 삶, 그게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시우를 처음 품에 안았던 감각을 이미 한번 느껴버렸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립기만 했다면 그때는 그 온기를 알아버린 뒤의 그리움이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아팠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반대가 됐습니다. 더 많이 일할수록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무너졌습니다. 제가 원한 건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가족 옆에 같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중요했고 생계는 여전히 무거웠고 제가 한국을 떠나면 당장 수입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다고 무작정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가족이 너무 그리운데 그렇다고 쉽게 움직일 수도 없는 현실. 그 사이에서 저는 정말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한 가지가 더 커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또 후회하겠다. 시우가 커가는 이 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다 보면 언젠가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운도 떠올랐습니다. 첫 출산도 혼자 버텼고 긴 시간을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제가 없는 시간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회사에 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싶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속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겁이 안 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났습니다. 휴직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에 간다고 해서 돈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가족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지켜보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괜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 한국에서 버티는 게 더 맞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질문 끝마다 항상 같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후, 신운. 결국 답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삶이 덜 비참해지고 가족이 덜 힘들어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처음으로 그 반대도 같이 느꼈습니다. 돈만 벌고 있다고 해서 삶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구나. 가족의 시간을 전부 잃어버리면서 버는 돈은 언젠가 더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구나. 그걸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선택합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과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 보기 위해서, 시우가 커가는 시간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신운이 혼자 버티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시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우면서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보러 간다는 기쁨이 있었고 앞으로의 생계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현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은 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은 가족 곁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마음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 사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식구가 좀 많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공간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얽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자는지, 누가 어디서 밥을 먹는지, 누가 어디까지 가족이고, 누가 어디까지 같이 섞여 사는 건지 정리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참고 같이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곁으로 온 거니까 며칠은 버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려고 온 건 맞지만 이건 같이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엉켜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불편했고 조용히 생각할 공간도 없었고 가족과만 온전히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이 시작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거기서부터 또 다른 현실을 풀어야 하는구나. 저는 한국에서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한 조건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캄보디아 1년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제가 결국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가족들을 다 분가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4,000를 들여 각자 생계를 시작하게 해줬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